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멀라입니다. 네, 유럽 사람들이 커피를 진짜 좋아하고 즐겨 마시는 거 이제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유럽 사람들은 어쩌다가 커피에 빠지게 됐을까요? 커피도 안 나는데. 진짜 커피도 한 통 안 나고, 커피는 오히려 아프리카 쪽 인도네시아에서 옛날에는 생산량 2위였거든요.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많이 나오는데 유럽에서 발전되고 유럽이 커피 문화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피디님이 궁금해하셔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존을 위해서 술을 마시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술을 좋아했던 이유는 음주 가문의 나라라서 그래요. 음주 가문의 나라야? 음주 가문의 나라. 가문 아닌가 그 정도면?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조상님 때서부터 술을 즐기시는 민족들이었어요. 진짜 그건 확실해요. 지금도 전 세계 판매량 1위인가 2위가 소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먹으면 소주 뭐 조금 먹다가 킵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한 병, 두 병 쫙쫙 마시지. 아무튼 우리나라는 즐기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즐기려고 술을 분명히 마시긴 마셨겠지. 중독자들도 많았겠죠. 알코올 중독자들.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맥주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있어요. 워낙 물이 더러웠기 때문에. 옛날 과거 중세시대 유럽은 속된 말로 좀 빈민이었어요. 귀족들은 잘 살았겠죠. 귀족들은 정말 잘 살았겠지만 그 평민들은 정말 못 살았다고 해요. 특히 그 상하수도 시설이 너무 안 좋아갖고 마실 물조차 너무 귀했다고 하고, 내리는 비가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할 정도로 물이 귀했다고 해요. 중세시대 때는 성인이 하루 평균 5.7리터의 맥주를 마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대단하죠. 약간 그 캐리비안의 해적인가? 네. 그 분위기가. 그렇죠. 그 막 슬럼가 이런 거 막 보면 그 막말로 하이힐이 어떻게 개발됐냐? 바닥에 똥들을 귀족들이 안 밟기 위해서. 그래서 좀 높은 굽 있는 거. 아무튼 그 정도로 그렇게 상하수 시설이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물이 워낙 깨끗했죠. 이렇게 산 타고 올라가다가 덥다고 이렇게 맥주 마시고 이렇게 막걸리겠지. 막걸리 마시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정말 더우면 냇물을 떠다 마실 정도로 물이 깨끗하고 물에 축복받은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물이 깨끗한 이유는 집안이 화강암 집안이라서 그래요. 화강암은 뭐냐? 마그마가 땅속에서 고온 고압으로 진짜 긴 시간, 그게 바로 화강암이고요. 그게 뭔 소리야? 고압으로 긴 시간 오랫동안 퇴적돼 있어서 화강암이 된 거다. 마그마가 단단하다고? 우리나라 집안 자체가, 지질 자체가 화강암 지질이라고. 그러니까 단단하다고? 촘촘하고? 촘촘하고 단단하고. 그래, 그걸 말해줘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 속에 있는 전부 다 돌이 화강암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디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강암은 단단하고 딱딱해서 조각으로 만들기도 힘들고, 그걸 이용해서 집을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서부터 집을 돌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유럽을 생각해 보자고요. 유럽은 조각 기가 막히죠. 막 조각하면 또 유럽이죠. 그리고 건물, 건축들 돌로 그냥 쫙. 걔네들 그 나라는 석회암 지대라서 그래요. 지질이라서. 석회암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게 지질학자가 아니고 제가 정말 지식이 얕아요. 그러니까 얕게 설명해 드리자면, 산호나 조개 껍데기, 살아있는 동물의 뼈들, 이런 것들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게 석회암이에요. 잘 부셔지지? 잘 부서져요. 맞아요. 잘 부서지고 약하고, 그리고 그 석회암이 땅속에서 고온 고압으로 오랜 시간 되면 대리석이 되는 거예요. 그 대리석하고 석회암은 생각보다 물러서 잘 잘라져요. 화강암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그 조각상이라든지 집으로 많이 지어진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 석굴암? 석굴암, 뭐 부처님 상 막 이런 거 엄청 대단한 거네? 대단한 거죠. 진짜 멋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각광받고 칭찬받잖아요, 진짜. 자, 아무튼 이걸 토대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거, 유럽이 얕은 바다였다. 그래서 산호하고
물고기들의 뼈들, 조개 껍데기, 이걸로 집안이 이루어졌다를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집안이 석회암이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아쉬운 점, 이 석회암이 물에 잘 녹아요. 화강암은 물에 녹질 않아. 근데 석회암은 물에 녹아. 그래서 석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럽 사람들은 물이 더럽다 보니까 포도주하고 맥주를 즐겨 마셨었는데 이제 커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유럽 사람들이 석회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신 거 절대 아니에요. 요거를 석회수기 때문에 커피를 마셨다라고 연관을 많이 짓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 물을 끓여요? 석회가 날아갈까요? 오히려 물을 끓이면 석회가 더 잘 보여요. 알갱이가 막 뭉쳐가면서 가루가 떠다니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석회를 먹기 싫어갖고 물을 끓인 다음에 찻잎을 거기다 넣고 그 찻잎이 가라앉으면 석회를 깔고 가라앉으면 그 위를 떠마시는 그런 차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유럽 분들은 지금도 유럽 사람들의 70%가 수돗물을 그냥 마신대요. 수돗물, 그 석회수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돗물 절대 안 믿죠. 라면도 생수로 끓여 먹는데. 그럼. 저는 밥 지을 때 정수물로 밥 지어요. 정수기로.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70%가 수돗물을 마신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말하죠. 석회수가 몸에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요로결석? 뭐 발목에 돌이 껴서 석회가 껴서 뭐 퉁퉁 붓는 코끼리 뼈? 이거 전부 다 유언비어이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말을 하고 석회수물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말을 할 정도예요. 뭐 칼륨, 칼슘이 많이 녹아져 있다 이러면서 물에. 맞는 말인가? 동물의 뼈, 칼슘, 석회암. 맞네. 골다공증의 최고겠네. 자, 그래서 석회수 때문에 커피를 즐겨 마신 게 절대 아니고 너무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물을 끓여 마셨다. 그래서 그때 그냥 끓여 마시는 물을 먹기보다 커피를 첨가해서 마시면 맛도 좋고 향도 좋기 때문에 커피를 첨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유럽은 커피가 안 나잖아. 유럽은 커피가 안 나죠. 자, 그건 유럽이 식민 전쟁을 하면서부터 커피가 이제 확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생각보다 커피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즉 재배하는 나라도 전부 다 적도 부근에서 좀 가난한 나라가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재배하고 발효까지 하고 각 나라에 가면 거기서 로스팅을 하고 그리고 로스팅을 한 다음에 또 카페에 들어가면 분쇄해서 그제서야 커피를 추출하고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인데 유럽 사람들도 당시에는 옛날에는 당연히 못 먹고 있다가 식민 전쟁을 하면서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이제 그 커피를 그 식민지에다가 심고 거기서 그냥 전부 다 가져온 거죠. 나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 네. 우리나라는 홍차보다 녹차를 좋아하잖아. 그리고 유럽은 홍차를 좋아하잖아. 네. 그럼 유럽은 녹차잎이 안 나서 숙성된 홍차를 먹는 건가? 갑자기 바리스타한테 홍차 얘기하니까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이거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알고 있는 상식에서 자, 유럽 사람들이 식민 전쟁을 통해서 커피를 쫙쫙 식민지에서부터 배급을 아니 배급이 아니지? 뽑아 먹은 거지. 그냥 뽑아 먹었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뽑아 먹었는데 딱 한 나라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바로 영국. 영국 사람들은 식민지 중에 커피가 날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역을 하고 있는 파트너 중국에서 홍차를 수입해다가 즐겨 마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미국까지 처음에는 홍차를 즐겨 마셨다가 보스턴 티파티 그 사건 이후로 멕시코에서 미국 바로 밑에 멕시코 있잖아요. 그 멕시코에서 바로 커피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채비지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커피를 이제 즐겨 마시게 된 거죠. 자, 답변이 좀 됐나요? 똑똑하다. 내가? 음주 가문의 나라라서 그래요. 음주 가문의 나라야? 자,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영국이 좀 아쉬웠을 것 같긴 해요. 홍차보다 저는 커피가 아니야. 그래도 커피 홍차 둘 다 맛있긴 해. 전 그래도 커피가 무조건 맛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재밌는 게 사람들이 알코올에 쪄들어 살다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고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야? 세상이 너무 더러워. 아니요.
너무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귀족들은 분명히 취해 있는 걸 싫어했어. 왜냐하면 취해 있으면 일을 부려먹기 힘들거든. 그리고 일하다가 사고 나면 죽어요, 자꾸. 그래서 제발 취해 있지 좀 마라, 술 좀 그만 먹어라 해서 커피로 돌아섰는데, 커피를 먹고 안 취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뭐야? 똑똑해져. 토론을 해. 커피하우스에서 토의를 하고,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걸 이제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제 신흥 부르주아들이 그렇게 커피하우스에서 자유를 갈망하게 되고. 이게 귀족들이 참 잘못 생각했어. 귀족들은 바보 같은 국민들을 원했어야 됐어. 이 술을 계속 먹였어야 됐어. 알코올 중독이 그냥. 세상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여기 가면 토 있고, 저기 가면 토 있고, 저기 술병 놔들고. 그래서 이 커피가 유럽 문화 또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커피는 유럽 역사를 통해서 뭐 진짜 식민 지배서부터 좀 더 재밌게 들어가 보면 이슬람권에서 커피를 너무 즐겨 마시니까, 유럽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라니까 이슬람이 먹던 그런 이교도의 음료를 마실 순 없다. 이래서 안 마시다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교황이 커피에 세례를 주고, 이 맛있는 음료를 이교도만 먹게 할 순 없다. 이거는 기독교의 음료다. 이렇게 말까지 막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커피는 유럽의 역사랑 같이 함께 했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나라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 그 사람의 문화를 바꾸니까 나라가 바뀐다. 왕정 정치가 끝나고 자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결론은 커피 마시고 똑똑하게 살아서 우리도 한번 나라를 뒤집는 거?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음식이 있나? 나라를 뒤흔든 음식. 우리나라도 나라를 뒤흔드는 음식?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갑자기 궁금하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뒤흔든 음식을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알려주시면 제가 또 자료조사하기 더 편하고요.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멀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